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들은 지금 아틀레티코 경기만 끝났고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아틀레티코만 일단은 토요일에서는 프로토 승리 예측했던 것만 일단은 적중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합법 베팅 게임이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가입 꼭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의 링크 입력해주시면 이제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제가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 대 셰필드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브라이튼이 정배를 받았죠. 셰필드 같은 경우에 8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라이튼이 분명히 경기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스타일 자체가 이런 압박적인 부분이나 활동량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두 팀 다 결정력이 좋지 않습니다. 셰필드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 팀인데 득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팀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5백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좀 실점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맨유전에서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브레이튼 역시 경기력은 항상 좋은 팀입니다. 근데 결정력이 너무나도 터져주지 않으면서 역시 고전을 하는 팀이고요. 브레이튼이 일단 홈에서 승리가 없다라는 점과 셰필드가 지금 연패를 너무 좀 길게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고 그 타이밍은 브레이튼과의 경기지 않을까. 결정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브레이튼 상대로 무승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 브라이튼도 그렇고 셰필드도 그렇고 수비도 물론 안 좋지만 결정력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0대 0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셀타비고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조금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변이라면 아예 무승부 쪽보다는 알라베스의 승 쪽, 셀타비고의 패 쪽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 승패로 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완전한 이변으로 셀타비고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경기력으로 봤을 때 셀타비고가 지금 미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에서 공격적인 모습에서 좀 위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셀타비고가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알라베스는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한 방을 노릴 텐데 셀타비고처럼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라면 저는 이변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타비고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역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역습하는 과정에서 비달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부터 그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 쪽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보고 있죠. 무승부 쪽으로 패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레스터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대로 토트넘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자체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대 전적을 봤었을 때 토트넘이 레스터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좀 드는 개인적인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레스터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과 토트넘이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이제 역습 한 방을 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두 팀의 이런 비슷한 부분 역습에서 좀 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적으로도 일단 승패로 나눠지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경쟁력에서는 이제 케인과 손흥민을 봤을 때 레스터의 바디와 반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토트넘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고 토트넘이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리버풀한테 지고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비기면서 조금은 흐름 자체가 약간은 좀 내려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메디슨을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레스터에서 저스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스터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저는 배당의 확률에 따라서 무승부보다는 토트넘의 패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토트넘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두 팀 다 뭐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 좀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두 팀이고 수비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죠. 레스터 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 경기 4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나다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패, 해외 배당 역시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그라나다의 패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을 봤었을 때 그라나다가 보여주는 이런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과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두 팀의 공격력에 있어서는 베티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의 이런 페기르나 로렌 모른 이글레시아스 또는 최근에는 교체로 투입이 되고 있는 호아킨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적으로는 베티스가 더 부족하지만 공격적으로는 베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가 저는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조금 고민을 해봤지만 배당에서의 확률이 좀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라나다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티스도 물론 공격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이 너무나도 지금 떨어진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 역시 좀 한 방이 터지면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최근에는 한 방 자체가 많이 터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최근에 공격력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조금 더 언더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라나다 패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리즈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입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이변 쪽으로 무승부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맨유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에서 물론 상대가 셰필드였긴 하지만 그렇게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격 전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맨유 쪽을 보기에는 맨유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최근에 들진 않고, 리즈가 공격력에 있어서는 최근에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에는 이 경기는 좀 이변적으로 무승부 쪽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맨유가 저는 조금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리즈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맨유가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네,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접근을 했었을 땐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승부, 승과 무 중에선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맨유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두 팀 다 공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큰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맨유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카디스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와 패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일단은 헤타페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과 카디스는 일단 홈에서 경기력이나 전적이나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게 카디스여서 저는 일단은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헤타페가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헤타페의 이런 압박적인 부분이나 그런 이 활동량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헤타페가 좀 유리한 경기겠지만, 헤타페의 이번 시즌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팀 다 그냥 무승부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두 팀에게 서로에게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카디스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디스는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디스의 수비를 좀 뚫어내기에는 지금 최근의 결정력으로는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로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순위를 비교했었을 때는 카디스가 정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와 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를, 아스톤 빌라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가 감독이 경질이 됐긴 하지만 경질 버프를 받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비긴 상황에서 경질이 됐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최근 경기력, 아스톤 빌라가 바클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 정도라면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있지 않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팀이고, 아스톤 빌라 역시 공격에 비해서는 수비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팀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언더의 경기보다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의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가 좀 큰 점수차로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로 바라보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일요일 경기들 공유를 드렸고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배, 3번은 토트넘의 오버, 4번은 그라나다의 핸디캡 패배, 5번은 맨유의 오버, 6번은 카디스의 언더, 7번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개의 픽을 투폴로 이제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1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핸디캡에 저는 셀타비고의 4연승은 없을 것 같고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알라베스가 좀 상성적으로 유리한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 핸디캡에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 경기는 맨유와 리즈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폴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좌측에 이제 배트맨에서는 2.9배당이 나왔고요. 우측에 이제 인플레이 게임인데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맨유 경기가 새벽 1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만 배팅을 해봤고요. 좌측에 배트맨에서는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배가 이제 1.99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핸디캡 패배가 2.25배당으로 배당이 0.26배당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게임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또 주중에 있는 승부패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